감별사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면은 그 극렬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합법 불법을 넘어서 사실상 이 반국가적 행동, 우리나라의 그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고자 하는 조짐에 사실상 뒤에서 선동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이든지 강성 지지층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형상도 마냥 안 좋게 볼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불신보다는 정치 관심을 기울이는 그만큼의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당도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복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이르면 어제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건강 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민주당 입장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어쨌든 앞당겨지냐라는 세계일보 4면 기사인데요. 병상에서 강서구청장 투표를 독려를 했다라는 세계일보 기사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짧은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은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니 복귀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뭐 치료 중에 당장 퇴원 계획 없다지만 후보 현장 유세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현선 변호사님, 결국에 보면 가장 극적인 등장, 이 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점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당대표의 건강 상태가 최우선이겠죠. 예. 현장 유세에 나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겠지만 일단은 현장 유세를 통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세를 결집할 수 있는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보면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과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선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야에 대한 지지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심판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다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 상태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현장 유세에 나서시는 게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 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건강이 가능하다면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었는데요. 다음 기사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강서 보궐선거전 복귀라는 얘기, 그러니까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말씀이죠. 이 리더십 시험대선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귀를 한다면 복귀 후에 당 내홍 봉합 혹은 뭐 인선 등 과제가 많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과연 당 내홍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이트들도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수박 감별 사이트들 저희가 한번 뉴스에서 전해드린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당도를 측정을 했어요. 수박 당도를 5점에서 1점까지 당도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비명계에 더 가까울수록 당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측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까지 등장한 이 상황, 박 특보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참 이 오늘의 그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개탄스러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상 이 감별사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면은 그 극렬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합법 불법을 넘어서 사실상
이 반국가적 행동, 우리나라의 그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고자 하는 조짐에 사실상 뒤에서 선동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어느 그 저기에서 어떤 제가 의원님의 그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의원님은 나는 당도 한 5는 되는 것 같은데 뭐 좀 더 낮게 나와서 섭섭하다. 오히려 이렇게 섭섭하다.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 의원도 계셨고요. 실제 그 방송 인터뷰에서 예.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정말 그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리더십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사실 뭐 지도부 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수박 당도 간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이든지 강성 예. 지지층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형상도 마냥 안 좋게 볼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불신보다는 정치 관심을 기울이는 그만큼의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 이런 재미로 볼 수 있는 저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어떠한 뭐 무력적인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강도 높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강성 지지층의 주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께서는 아마 무겁게 엄중하게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사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했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 그거는 분명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원님. 근데 사실 당 내에서 물론 이게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당 내에서 뭐 일각에서는 색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 이런 표들이 의원 입장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 표 자체만으로 보긴 어렵고 좀 맥락을 보면 예. 사실은 당내에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민주당이 민주당스럽지 않은 모습, 이것에 대해서 우려는 저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네. 행위를 지도부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해석해야 된다 보십니까? 이 행위를 그냥 두는 것,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은 사실상 이견을 탄압하는 정치, 그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어떤 당내에서 어떤 이견이든지 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 타협을 하자 이렇게 가야지 예. 이견을 냈다는 행위만으로 정치적 생명을 끊어도 된다. 거기에 동조하는 지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동조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셨는데 과연 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면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친명계 내에서도 뭐 강성파, 온건파라고 해야 할까요? 일종의 목소리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아봤습니다. 검찰 폭력 정권과 손잡고서 당내 통합을 운운할 그 자격조차 없는 거죠. 그래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빨간색 마음이면 미련 없이 건너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당대표를 내려오게끔 구체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 또 영장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도 좀 맞지 않는 궤변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분명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가결한 예.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뿐이 없는 거를 극복시켜준 의원들이거든요. 지도부가 제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관을 하게 되면 윤리 심판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 지도부가 예.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강성으로 당의 기강을 잡자. 다시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자는데 포커스가 있지
결코 징계까지 간다, 뭐 촉출한다 이런 뜻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초반에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 당내 가결 사태를 두고서 좀 감정적인 격한 목소리였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들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에 반해서 지도부는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색출 같은 것이 뭐 실제로 색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다라면서 좀 온건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이 재미다. 물론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잼잼 마을의 재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재미로 던진 돌에 깨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예. 결국 이와 같은 밑자락을 까니까 결국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거기 서명하신 분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사실 영장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가결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수박 감별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예전에 한나라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왜 망했죠? 친박 진박 감별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선거에 지고 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수박 감별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수박 재배 농가는 지금 피눈물이 날 겁니다. 수박 재배 농가 수박 당도 오면은 브릭스가 엄청 높아가지고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 과일일 텐데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수박을 저렇게 비하하고 수박이 당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지 저는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저도 농민의 아들이었었는데 안타까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국일보에도 이제는 당의 결속을 위해서 지금 뭐 지금 현재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선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구속영장 가결파에 대한 품는 어떤 메시지를 내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 민주당의 분당 사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태란 말이에요. 물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것이 나쁘지 않죠, 구도상. 하지만 정치란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현재 민주당의 어떤 지나친 강성 프레임, 아까 속이 빨간 사람은 그냥 알아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추미애 전 장관의 얘기를 보면은 저는 섬뜩하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섬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김태섭 의원은 강원 전략을 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들을 이제 끌어안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 속마음이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강원 전략을 같이 쓸 거라고 봅니다. 이 뭐 색출 징계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반대하는 소위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주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매한 이 스탠스를 유지한 채로 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강온 전략,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로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분석이었는데 조현석 변호사님 일단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의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애매하게 강원 전략을 구사한다는 표현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통합의 정치를 진행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수박 논쟁이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 의견일 뿐이고요. 당 지도부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결표를 하신 분이 누군지 확인이 되지도 않죠. 29분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통합의 정치를 하되 민주당은 시스템상으로 공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본인의 의견을 밝힐 것이고 그것이 아마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 권지웅 비대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만약에 뭐 침묵하거나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거는 적극적인 통합 행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조윤선 변호사님, 그렇다면 말씀의 취지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통합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번에 당무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일성이 통합의 정치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정당으로서 당원들의 그런 당심으로 모든 과정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함께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 임박해서는 어느 쪽으로든지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예. 뭐 분열의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복귀 일성 통합의 메시지가 될 건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남겨진 과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요. 추가 기소되면 공판만 최소 3건, 이재명 리스크 현 정부 내내 이어질 듯이라고 되어 있죠. 어제 기사 보도를 보면은 뭐 재판 연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래서 당무 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출석이 여의도로 할 수 없고 서초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와 같은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미 현실화되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난 9월 달부터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상 그 서초동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고 사안이 된 것이고, 민사 사건과 달리 아시다시피 형사 사건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그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예. 쟁점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론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서류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증인을 부르게 됩니다. 증인을 부르어서 증인 신문을 하면은 오후 내내 그 법정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예. 당무 보죠?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백현동이나 아니면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나아가 이제 그 위증 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되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법정에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3일이면은 월, 화, 수, 목, 금 5날 중에 당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대표가 어떻게 식물 대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다 하더라도 재판 준비를 이틀 정도를 해야 되고 내내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당무의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마비가 된다라고 보죠. 그것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 하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갔을 정도로 재판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체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당대표의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는 건지, 더불어서 이 지금 그 위증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지난번에 보면은 실제로 그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판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사회생했다,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되고 현재화됐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직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증 혐의 다음 기사로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서울신문 8면 기사인데요. 위증 절반은 징역 금고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 심사에서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했던 그 위증 혐의의 절반은 보통 징역 금고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을 때 정치 생명에 또 다른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라는 법조 분석 기사였어요. 조현선 변호사님, 당에서는 이런 상황들,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대비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장기간의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혐의는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뭐 성남FC, 그다음에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금 위증에 관련된, 위증 교사에 관련된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 뭐 일부 소명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결정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증을 입증을 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입니다. 예. 그리고 형사 법정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단순히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오히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힘을 썼던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사건보다는 오히려 이 위증 교사 사건에 힘을 더 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재판부의 한 차례 정도의 판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결론이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법조계에서는 이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과 달리 형사재판은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현산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이 여기도 집중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특보님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 뭐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재판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로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그 1주년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단식 그 투쟁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지난 1년간 민주당이 한 그 뭐 정치 활동 중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빼면은 과연 민주당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은 지난 1년간 민주당은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그 많은 세비를 받으면서 그 많은 지역구의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재명 그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의 힘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만 좋은 것이지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고 또 민주당 의원을 찍어준 지역구 구민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주에 2회, 3회, 4회 재판을 받는 것은 뭐 이재명 대표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예. 또 만약에 이번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한 또 개딸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뻔하게 보입니다. 뭐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해서 이렇게 재판을 이제 뭐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20명은 벌써 구속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단순히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되고 되었다고 해서 그게 무죄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된 상태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저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복귀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